네, 주식 왕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왔다 왕선생.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왔다 왕선생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의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볼 테마까지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발 호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듯 싶었지만 유가가 들썩이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1.6% 상승하는 모습을, 코스닥은 0.1% 하락하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GTC 2026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자동차까지 모두 다 상승하나 싶었는데요. 장 막판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투톱의 주가는 헤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7%가량 상승하면서 19만 전자에 안착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97만 닉스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김원기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 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네. 일단 지금 수도권이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미세먼지를 좀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왜요? 목이 너무 칼칼하고요. 목이, 네. 지금 편도가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마스크들 좀 많이 착용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첫 번째 토픽 이슈부터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삼성 액티브와 타임폴리오가 코스닥 액티브 ETF를 상장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미래에셋 운용과 한화 운용도 상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여기 좀 상위 편입 종목들 3개가 대부분 다르더라고요. 이럴 때는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지, 또 어떤 업종에 주목해보면 좋을지도 함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종목들을 찾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왼쪽에는 지금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가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이랑 타임에서 나오는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코스닥 액티브 관련된 ETF들을 설명을 좀 드렸죠.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ETF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만 잘 편입하셔도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ETF가 지금 새로운 신규 상품들이 상장되면서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ETF가 이렇게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ETF를 무조건 다 담아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특정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난 차라리 그럼 ETF 종목 하나 살란다라고 해도요. 지금 ETF가 상장하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연이어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장함과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아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ETF가 상장되고 코스닥 액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변동성을 만들면서 위 상방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잘 될 수 있을 만한 거, 안전한 종목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종목 찾는 거는 뭐 본인이 봤는데 다 도찐 개찐 다 똑같을 것 같죠. 네.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와 얘는 그래 이 정도 비중 차지하는 게 맞겠지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약간 조언을 좀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겠죠. 제약바이오. 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026년 상반기에서부터 남은 하반기까지 2026년을 진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만한 섹터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쭉 그렇죠. 가져왔죠. 쭉 네. 했어요. 쭉 했을 때 물론 그 중간중간에 주가가 무너지는 종목도 있죠. 하지만 무너진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재작년도 그렇고 뭐 3년 4년 전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도 제약바이오 종목은 우리가 상반기 때 무너지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하반기 때 본격적인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제약바이오는 2025년도에도 기술 이전을 뭐 크게 달성을 해냈지만 올해 2026년도의 기술 이전은 작년 2025년도를 2배, 3배 이상 뛰어넘을 것이다. 다들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연히 더 크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ETF가 최근에 상장되고 있는 코스닥 ETF가 상장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팩트는 뭐냐면 이미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요. 중간에 포트에서 편입되는 게 아니라 편출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산운용사에서도요. 이 종목이 매번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종목이 편입되는 종목도 있을 거고 편출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편출되는 종목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르르 또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올라가고 있는 종목만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이 종목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재료가 있거나 투자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입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좀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ETF 관련돼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진짜 입이 터져라 지금 설명드릴 것도 많고 거기서 종목들 하나하나씩 짚어볼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ETF 관련된 거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로 또 ETF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관련된 것도 많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협업 소식에 현대차가 다시 한번 계속 질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불어들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현대차 이외에도 좀 관련된 수혜 종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일단은 뭐 현대차 관련된 뭐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종목들은 다 하나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도 뭐 퓨런티어나 뭐 SOS랩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도 JNTC라는 종목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가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종목들 말고도요. 지금 현대차 안에서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현대차에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투자 관심을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전에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요.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눌리는 구간입니다. 지지를 충분히 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에다. 일단 또 로봇 관련된 이슈가 또 이제 더해지잖아요. 그럼 현대오토에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협력한다, 동맹한다는 소식은요. 이전에 진작부터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 여기서 이제 현대차와 이제 콜라보하는 약간 이거를 지켜보시는 것보다는 물론 진짜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엔비디아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을 더해주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었던 자율주행 관련해서 엔비디아랑 협력했었던 기업을 찾아내시는 게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관련된 종목 지금 제가 눈이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오. 그 관련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서 오시면 입장하시면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을 공개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카메라 모듈 쪽으로 엔비디아와 공동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 이슈도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황이 GTC 2026 연설에서 삼성을 콕 집어서 고맙다라고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스를 직접 방문해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향후 반도체 관련주 주가 흐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해 보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랑 뭐 엔비디아는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깐부죠, 깐부. 깐부 회동.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여기에서 물량 수주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 방어하면서 수주를 받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이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수주는 더해진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네. 아니죠. 1분기 실적 발표죠. 네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과연 영업이익이 얼마가 달성될 것인가? 저는 이례적인 사상 최고치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죠. 음. 뭐 지금 뭐 몇백 조가 지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발표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분기 실적 발표 그 기점을 토대로 또 고가를 또 밀어 올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대부분 똑같았어요. 네. 삼성전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지금이라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워 담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삼성전자 이렇게 무너지는 건 오히려 기회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박앤세일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급 네. 보면은 진짜로 무너질 그렇죠. 때 개인들이 그렇죠. 반도체 투톱을 유독 다 매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60%를 넘었다라고 해요. 그냥 과반이네요. 네. 네, 근데 또 언제 또 우르르 이렇게 팔아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더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해요. 어떤 얘기요? 삼성전자 사는 거는 뭐 본인의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쳐요. 네.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네. 20만 원이 넘든 30만 원이 넘든 본인이 팔고 싶은 자리에서 파셔라. 근데 전문가한테 이거 얼마에 팔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문가들 누구 하나도 에이 그냥 지금 파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요.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특히나 좀 지분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네.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관련된 종목이 한 10대 개 되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10대 개 돼요. 상장되어 네네. 있는 기업으로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요즘 서치하면 다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서도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오.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릴 테니까요. 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셔서 삼성전자 관련된 지분 보유한 기업 중에 투자하기 좋은 종목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했었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입장하시고 나서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럼요. 바쁘신데. 네,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남겨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 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수익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왔다 왕 선생 생방송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에는 딱 2번 방송을 하셨습니다. 3월 3일 그리고 3월 10일인데요. 이때 공략해주신 4가지 종목들이 모두 상승불을 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저번 주 이 시간에 공략해드린 금양그린 파워와 한중 NCS 각각 단기간에 23.3% 그리고 16.6%의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마찬가지로 3월 3일에 공략해드린 앱클론과 G2G 바이오 모두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각각 53.5% 그리고 31.9%의 상승률에 도달했습니다. 조문가님, 지금 보니까 3월 달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이 또 유독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또 이렇게 선별해내신 좀 비결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약속이죠. 제가 공략해드리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좀 지켰고요. 네. 일단은 제가 3월 들어서 2월 말 들어서 2월 말에서 3월 달 초까지는 제약바이오 반드시 좀 포트 좀 구성해드리는데 좀 집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급으로 좀 집중된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우주항공이나 여러 쪽으로 이렇게 포트를 좀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시기대로 맞춰서 투자하는 게 정말 전략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얘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얘 하나 사야지 이렇게 포트를 담는 게 아니라요. 포트가 편입이 되면 포트가 아웃돼야 되는, 포트가 편출돼야 되는 종목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종목을 하나를 투자를 할 때 얘가 지금 일주일 뒤에 내가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한 달 뒤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걸 2달, 3달 갖고 가고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여기에서 남은 금액을 여기다 투자하고 자금을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어렵죠.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정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이슈 때문에 갈 거고 얘네들이 못 가면 반드시 얘네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앱클로이나 G2G 바이오나 이런 제약 바이오 지금 다 간 것처럼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더 가야 돼요. 오.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략하는 종목들이 뭐 고가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뭐 이제 70에서 80%막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요. 꼭 한두 달이 지나야지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갔다라고 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더 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요번에 3월부터 4월 달 안으로 또 포트를 또 구성해야 되는 필수적인 종목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5월에서 6월 달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종목이 이제 3, 4월 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거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씩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금양 그린파워네요. 네, 오늘 또 삼성물산과의 원자력 관련된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전문가님 이걸 예상하시고 공략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덕분에 23%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솔직히 삼성물산이랑 원전 관련된 이슈를 제가 뭐 생각했던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있어서는 금양 그린파워가 하는 그 입지가 점점 커질 거라고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이거 관련된 수주까지 제가 어떻게 다 때려 맞춥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사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입지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규모가 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가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항상 이제 포트를 공략해 드릴 때 차트를 분석해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때 금양 그린파워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자금이 모이고 있다.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막 20% 넘어가니까 막 이제 수익 난 것 같죠? 아니요. 이제 출발하는 단계예요. 더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이렇게 피레침 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차트예요. 이거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나 금양 그린파워 지난주 방송에서 받아서 난 투자를 좀 해봤는데 이거 다음 추가 대응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지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바로 다시 한번 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중 NCS네요. 보니까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 오늘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나요? 뭐 떨어지면 오케이 땡큐죠. 아, 땡큐다. 예, 이 종목 떨어지면 오케이 땡큐예요. 일단 우리가 이전에 한중 NCS는요. 이전에 한참 전에 방송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내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자리냐면요. 장기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결국엔 이 박스 라인을 크게 이탈하면서 다음 강한 상승 모멘텀이 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한중 NCS는요. ESS 쪽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좀 필수적인 종목으로 대장격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가격이 오면 담아가시고요. 그리고 보유를 하셨다, 나는 가지고 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겁내지 마세요. 현재 구간, 박스 구간에서 잘 유지하고 있고 장기동 평균선에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아셨죠?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네,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또 이제 해줬는데 어제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렇다면 좀 더 홀딩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앱클론 제가 뭐라고 합니까?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자마자 올라갈 거라고 했죠. 바로 최고가. 네. 올라가잖아요.
아 이게 거짓말 안 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거짓말 칩니까? 네. 에쿨론 이거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면 이거 매수세 들어올 겁니다. 특히나 다른 데 아니고 기관 매수세 들어올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빠지면 오케이 땡큐 네. 말씀드렸죠. 그쵸. 에쿨론 결국에는 재료 모멘텀 딛고 올라간다. 근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ETF도 나오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AACR. 예, 미국 암학회 있죠. 네. 뭐 이런 저런 이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음 달 가면 또 비만 관련된 예. 또 학회 그렇죠. 또 또 있어요. 있고요. 계속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종양학회도 있고요. 이 이슈가 계속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 심리는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 끝나자마자 설 명절 2월 설 명절 끝나자마자 제약바이오 포트 이제 담기 시작할 거라고 방송에서 계속 누차 강조드렸죠. 그렇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빠지던데 야 너 그거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틀렸네요. 예,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자, 일단 앱쿨론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 두산 퓨얼셀이네요. 저번 주 이 시간 방송에서 아직도 신규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라고 하자마자 또 저희 일주일 만에 11%가량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또 나와요. 이럴 때 그러니까요. 또 사람들의 심리가 또 흔들려요. 네. 전문가님 이거 더 갈까요? 이거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떨어지겠죠. 예. 참, 제가 이 종목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자꾸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게 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 갈 거다라고 해도 다음 날이 다 까먹어요, 사람들이. 예, 차라리 얘 떨어질 거예요라고 하면은 또 모아 가시더라고요. 그쵸. 희한하게. 네.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요. 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좀 봅시다. 어쨌든 두산 퓨얼셀이 왜 올라갑니까? 이제 이 종목이요. SOFC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이제 예. 뭐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지받으면서 가요. 지지받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오케이 땡큐라고 했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주 리뷰했을 때도 그렇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근데 이것 조금 올라갔다고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린다고요? 안 됩니다. 길게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시장이 무너졌을 때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면서 올라온 애들은요. 그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요. 네. 이 가격이 방어하고 이 최근에 폭락장이 왔을 때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애들은 왔다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 폭락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주가가 올라가거나 주가를 방어하는 애들이 있죠. 얘는 더 왔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기관의 수급이나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온다? 그럼 더 왔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두산 퓨얼셀은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더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 종목은 하나비전이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폭락장 속에서 또 든든함을 안겨주신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은요. 상승형 패턴이에요. 얘 여기서 한 번 더 쏠 준비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기술적인 패턴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나비전이 뭐 예를 들면 이제 TC본도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더 모멘텀이 붙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계속 거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하나비전에 대한 코멘트를 다시 한 번 더 남겨드리려고 차트를 갖고 왔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 출시일 3일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략해 주신 자리가 전 눈에 띄네요. 네, 붉은 보석이 뭐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네. 뭐 요즘 게임주들이 지금 주가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좀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NC소프트가 최근에 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거든요. 게임 개발을 참 원래 있던 IP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게임 리니지 클래식을 출시를 했는데 자, 이 아저씨들한테 욕 뒤지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게임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게임주 관련된 모멘텀 이슈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잡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르기 전에 줬다라는 거 굉장히 그쵸. 중요한 거고요. 자, 어쨌든 펄어비스를 제외한 게임주도 다시 한 번 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종목이요. 이거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위성통신 섹터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하시면서 네.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 중장기로 들고 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네. 한두 달만 보유했으면 성과를 좀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구간이 바닥처럼 보이지만 이 구간도 고점이었어요. 더 넓히면 그렇죠. 최고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저는 원래 고점 구간에서 공략 잘 안 하죠. 안 하시죠. 근데 왜 이 종목을 더 갖고 가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 음주단속 가는 것처럼 더더더더더더 했을까요? 위성통신. 네, 지금도 더더더더더더 하고 싶어요. 와,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지금 위성통신 관련돼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세요. 근데 진짜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자리 올 것 같으니까 1월 달이라도 지금 하루 빨리라도 빨리 네. 지금이요. 큰 이슈도 없었어요. 왜 줬을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 한 두세 달 전에 분명히 재료 나온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 즉 모멘텀 나온다라고 했죠. 나중에 통신 단말기, 위성 단말기, 안테나 단말기 뭐 이 모든 장비, 부품 필요할 때 됐을 때 나중에 이 얘네들이 이제 사고 싶으면 못 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리 선침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관심 갖기 전에. 왜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시잘데기 없이 야 지금 반도체 한 사람 니 지금 뭐 사냐 이러죠. 전문가들은요 그거 이미 다 보유해서 이미 수익 낼 사람들 다 수익 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뭐 살까 머리 이제 골똘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항상 이런 종목들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이게 막 운으로 때려 맞힌 것 같죠? 이거 아니죠.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거 왜 제가 이거를 네. 강조 드리는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요.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풀어드릴 겁니다. 요즘 제가 좀 교육 준비를 하느라 실시간 차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차트 교육 준비를 하느라 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슈를 좀 놓치는 게 좀 있기는 한데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이슈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다 약속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세한 분석 내용을 오늘 공략하는 종목 두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종목을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바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차트 교육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왕 선생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시나요? 일단 우주 항공을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위성 통신 관련돼서 아까도 이제 뭐 수익 리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RFHIC를 매수해야 된다. RFHIC를 매수를 못 하실 것 같으면 OE솔루션이라도 해두셔라. OE솔루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KMW라도 해놔라. KMW도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솔리드 해놔라. 솔리드고 뭐가 아무것도 못 담았다. 그러면 그때 진짜 아직 안 오른 종목, 유일하게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그렇죠. 답이 이제 슬슬 나와요. 네. 뭐 오늘도 뭐 이제 다보링크나 빛과전자 이런 종목들도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성통신 관련돼서는 이제 진짜 앞으로는요 못 잡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네, 이제 로봇주도 제가 그랬죠. 아 이제 진짜 잡고 싶어도 못 잡을 자리가 올 겁니다. 결국엔 진짜 못 잡아요. SPG 제가 작년에 SPG만 해가지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SBB테크 얘 못 잡으면 SBB테크라도 잡아야 됩니다. 결국엔 둘 다 이제 못 잡는 자리가 와버렸잖아요. SPG 제가 알기로 거의 작년 8월, 네. SBB테크 11월 중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요. 항상 이제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미리. 근데 그 시기 못 잡으면 결국엔 나는 이제 깡통 차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약간 반신반의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섹터를 고른다고?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시죠.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막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은요 요 스페이스X 우주항공 갖고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반도체를 해야지. 그쵸. 아니 장난하나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GTC 해야지. 그렇죠. 근데 최근에 우주항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스페이스X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뻔한 종목 갖고 오면 그게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네. 네. 그냥 그럼 미래에셋 사시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사시고요. 여기서 이제 뭐 스피어 사시고요. 뻔한 그런 종목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얘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얘가 주가를 못 갔지? 그러면은 시장에서 대장이라는 애들이 지금 너무 시장 주도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종목이 있구나. 그럼 결국에는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날이 다가오면 결국에는 얘도 빛을 발하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 후발주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냥 미래에셋 뭐 솔직히 오늘 차트 봤더니 지금 들어가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스페이스X 상장 얘기하면 그게 가장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그렇죠? 저희 조문관이 원칙 네. 어기시면 안 되죠. 저렴한 그렇죠. 가격, 위치. 네. 어쨌든 잡아야 되는 위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빼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얘기였어요. 네. 자 근데 다가오는 스페이스X 상장 우주항공주가 급부상을 받고 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아직 급부상을 받지 않았어요. 오.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후발주자를 잘 잡았을 때 제가 수익률 어떻게 됩니까? 70, 80% 또는 100%가 넘게 강하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목은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갖고 오고 싶은 종목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미 다 올라버렸거든요. 그 얘기를 또 아까 네. 하셨었죠. 네. 네. 이미 다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평균 뭐 한 10,000원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한 15,000원 올랐어요. 남들보다 5,000원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데 그 종목을 추천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게 인류 최대 IPO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얼마라고 했죠? 뭐 1,900조 원이라 했나요? 뭐 아무튼 뭐 규모가 역대급이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무튼 인류 최대 IPO가 상장되는 게 그게 바로 스페이스X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2,500조짜리 큰 거 온다. 2,500조라고 하네. 1,900조가 아니네. 2,500조짜리 스페이스X가 곧 상장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는데 이제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상장 예비 심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남아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일론 머스크 웃는 거 한번 보세요. 이야.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제가 AI로 만든 거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이 우주항공 관련된 스페이스X가 상장됐을 때 왜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큰 규모가 되는 거 자기가 돈 많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죠. 아니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이 스타링크 결국에는 이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위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우주를 장악하기 위해서는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띄워놓는 이 우주 발사체가요. 이게 한 3배는 더 발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네네. 지금까지 쏘아 올린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발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내용이고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까지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에요. 그리고 화성에다가 무슨 뭐 도시 만든다 그러고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결국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X가 결국에는 뭐냐?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 코스닥 ETF 막 상장되고 있잖아요.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ETF도 이제 대략 계속 쏟아질 거고, 그렇죠. 이 ETF 코스닥 뭐 액티브 ETF 안에도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 근데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왔냐? 어쨌든 저는 대부분 한 2, 3개월 전을 미리 대비를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은 3월이죠. 2, 3개월 뒤라고 하면 6월 달이에요. 5월에서 6월이에요. 그러면 왜 6월 정도를 예상하느냐? 일론 머스크 생일이 6월 28일이랍니다. 그렇죠. 또 이제 생일 그쵸. 축하 선물처럼. 그렇죠. 네. 항상 일론 머스크는요. 뭔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자기에 대한 그 이벤트가 있는 날에 뭐 상장을 시킨다든지 상품을 개발한 것을 공개한다든지 뭔가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야지만 꼭 이걸 진행을 해요. 일을, 사업을. 그래서 그런 빅 이벤트가 있다. 6월 28일 일론 머스크 생일이기 때문에 그런 탄생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스페이스X도 상장시킬 가능성이 있겠다. 의미를 자꾸 이상하게 부여를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엔 6월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6월 상장하기 이전 한 5월부터는요. 그 기대감을 어마어마하게 뿜뿜뿜뿜뿜 거리랑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되면 늦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담는데 하필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제가 진입하기 좋다라고 했죠. 네. 잠깐 소외되고 관심이 조금 약간 겉으로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살짝 나갔을 때 기회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스피어도 잠깐 조정받고 있네. 잠깐 쉬어가네. 괜찮겠네. 그리고 뭐 제노코도 괜찮겠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공략할 때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달에 언제죠? 4월 1일에 4월 1일 다음 달 1일 날 뭐가 있냐?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한다라고 해요. 달을 탐사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달을 탐사를 하는데 뭐 발사를 성공했다, 무사히 뭐 안착했다, 도착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또 예전에 이게 달에다 이렇게 발 찍었을 때가 네.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음. 최근에 이제 또 그 달에 착륙해서 발을 또 찍는 사진이 또 찍혀서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우주항공 스페이스X 네. 섹터 다 부각받겠죠. 그렇죠. 우리는 네. 주식 투자자들이에요. 특히나 국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그 재료 모멘텀에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 국내 증시잖아요. 민감하죠. 예. 우리 또 예민한 또 유행에 예민한 네. 네. 그런 또 시대가 아닙니까? 음. 뭐 두쫑쿠 하면 막 사람들 줄 서가지고 막 먹고 그 막 입에 막 그 모래 씹는 거 같은 것도 도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드셔보셨네요. 예, 그 뭐 먹어보라 해가지고 먹어봤죠. 근데 막 진짜 입에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그 달기는 왜 이렇게 달아요? 칼로리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좀 입맛이 좀 아재 입맛인가 봐요. 네. 아, 먹으니까 이게 이빨이 아플 정도로 달더라고요. 이 맞아요? 제가 잘못 먹은 거예요? 저는 네. 맛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MZ네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유행에 민감한 것도 결국엔 주식 투자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5월 달 상장하기 한 달 전이라고 해서 그 기대감 5월 달에 상장하겠다라고 발표가 확실히 나을까요? 그것도 확신할 그쵸, 수는 또 없죠. 흐지부지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일론 머스크 원래 좀 미루고 계획 좀 약간 좀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그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요.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주목되고 4월 1일 날에 아르테미스 2호가 또 발사가 된다라는데 이 발사가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건 또 그쵸. 모르는 거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이슈를 또 가지고 있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ESL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 기대감이 정말 큰 기업인데요. 더불어 고효율 파워 모듈,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테마 중에서도 또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섹터 내 순환매가 진행된다면 오늘의 종목도 그때는 상승의 롤러코스터에 함께 탑승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스페이스X 테마를 공략하고 싶은데 또 네. 시기를 놓치신 그런 분들께 적합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있죠. 미래세. 우주항공, 그런 종목들. 네네. 우주항공 관련돼서 좀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 잡기가 부담스럽죠. 근데 이 종목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엔 스페이스X와 직접적으로 장비를 부품을 공급한 회사예요. 독점으로.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주항 ESL이 뭐냐면요. 전자가격 표식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재고 관리하는 데는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항공에서 이제 우주 발사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 장비나 부품이요.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 부품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얘 누락됐다 뭐 했다 얘 재고가 부족하다 뭐 했다 이거를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바로 ESL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이 제품도 뭐 예를 들면 얘 이렇게 우주선이 딱 발사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희한하게 이렇게 거꾸로 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뭐예요? 발사체를 회수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만큼의 장비나 뭐 기술이나 부품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건데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공급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지금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X가 LG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수주를 했죠. 네. 결국에는 이 발사체에도 뭐가 들어가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필수적이죠. 그렇죠. 그 결국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도 보유했기 때문에 결국에 스페이스X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재료적으로 이미 모멘텀이 이미 반영되었었고. 네.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테마에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차트가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략했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낙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중간중간에 거래량들이 한 번씩 들려옵니다. 자, 이것들은요 결국에는 세력으로 의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다. 자, 근데 최근 자리를 보시면 낙폭이네요. 장기이동 평균선 쭉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동 평균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패턴이 확 그려지죠. 좋아하는 패턴이시죠? 그렇죠. 이런 패턴에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도 WCP 많이 갔죠? 네, 2차 전지. 네, WCP 갔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분석했습니까? 낙폭 과대였고 2차 전지 관련된 재료 붙고 결국 간다. 말씀드렸죠? 한 달은 기다려야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공략하는 게 아니다. 네네. 우리가 잡았을 때 15,000원, 2만 원에 살래 아니면은 9,000원, 만 원에 살래 했을 때 9,000원, 만 원에 사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싸게 살 수 있는 차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바닥 구간 보시면 지지를 정확하게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닥 라인에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바닥권이 형성됐구나 우리가 체크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우주항공 관련된 스페이스X 관련된 상장 소식 들어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못해도 4, 5월 안으로는 기대감이 무조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메탄 그리고 산소 연료 기술에 있어서 손꼽히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로켓 발사 회수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연료 공급 시설 부문에서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 이슈나 국내 우주 관련 섹터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시에 탄력적인 급등이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지금 4월 아르테미스도 생각이 나고 스페이스X 상장까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일단은 뭐 하는 사업은 액체 메탄, 액체 산소, 연료 기술로 손꼽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있냐? 로켓 발사가 이제 많아질 거라고 했죠. 스페이스X가 이제 이전에 발사했었던 그 발사량보다 앞으로 이제 3배, 4배 더 많이 발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발사 횟수는 당연히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가 뭘 샀죠? 한국 그 항공우주 지분을 좀 보유했죠. 그쵸?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민간 기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연료 공급 시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자회사가 그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소외받겠죠. 네. 자,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이슈 및 국내 우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 뭐 발사체 막 쏘잖아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성공한 사례가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쏜다, 뭐 한다, 뭐 그랬을 때 결국엔 뭐가 필요하냐? 이 기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결국에는 우주항공에 쓰이는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사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주가를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기대감 반영 오케이, 모멘텀 오케이, 체크 이렇게 불뚝불뚝불뚝 솟아오르죠. 자, 근데 최근 구간에서 보시면 이제 지수가 폭락할 때 한번 쭉 무너지고 다시 한번 더 빠르게 회복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수가 폭락장이 나왔는데도 지수를 잘 방어하면서 주가 잘 방어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렇게 잘 가다가 쭉 떨어지는데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쭉 가는 종목은 X. 근데요, 이 기업은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빠르게 다시 반등해서 다시 가고 있죠. 반등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막 들어오고 있죠. 얘네가 이제 이 삼둥이를 뚫고 올라갈 후보예요. 아셨죠? 이제 갑니다. 이런 차트를 만드는 게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와, 얘는 이제 이 저항 라인 돌파하면 강력해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슈 체크해 드릴 거고 분석 내용 영상 남겨 드릴 거고요. 차트 교육을 진행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차트는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차트 교육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구간에서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찾아드릴 수 있고요. 다음 종목은요, 이 구간에서 더블 바텀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드리고 컵앤핸들 패턴에 정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이런 거 찾아드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찾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매수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 타이밍 잡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차트에 단어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재룡전기도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사 모아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진짜 잡고 싶어도 이제 나중에 못 잡을 자리에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 승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속 강조드린 자리예요. 이게 다 차트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릴 것이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공부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오늘 스페이스 X 테마 관련해서 들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공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브리핑 그리고 시장 분석 이야기 들으시면서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